이육사 시인의 광야 작품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광야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적인 태도, 저항적인 태도,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독백적인 어조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일단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꼭 일제강점기가 아니더라도 저항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여러 작품들을, 같은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 같이 묶어서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작품, 시상전개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요. 자, 일단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는지를 일단 먼저 체크하고 돌아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연에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시어 보이시죠? 이 부분, 까마득한 날이 바로 태초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태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그래서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시어가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 네 번째 연 갔을 때 지금 눈 내리고 나오죠.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천고의 뒤 먼 훗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본문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시어와 매화라고 하는 시어, 이 두 가지 시어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작품 해설 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명령형의 어미, 뭐뭐해라 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돼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항 의지를 강조한다 라고 하는 점까지 체크해두고 본문 해설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요 하늘이 처음 열린다라는 말 천지개벽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늘과 땅이 열렸고 그때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라고 하는 서류적인 표현 사용됐죠. 자,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결국 들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의 다구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거든요. 그러면 닭이라고 하는 일부분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전체를 표현했죠? 대유적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괜찮나요? 대유적 표현을 활용했고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 천지가 개벽하고 아직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 아주 먼 옛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순간은 자, 땅과 하늘이 처음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기 전 그냥 광야, 이 시의 제목인 광야가 생겨난 아주 먼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생겨난 지 정말 오래된 곳이야.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연 가겠습니다.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생겨났죠. 그리고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휘달린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조금 과학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땅이 생겨났으니까 그 땅이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막 산맥도 생기고 막 파이는 어떤 구름 같은 것도 생기고 절벽도 생기고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산맥들이 바다를 사랑해서 달려간다. 사랑했다고요? 사랑은 사람만 하는 건데요. 의인화 해준 거고요. 달린다고요? 달리는 건 생명체만 할 수 있는데요. 활유법 사용해 준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해 준 거예요. 괜찮죠?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해 줬다. 그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의인법과 화류법을 활용해서 역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런 활발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에도 이곳 어디일까요? 광야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딘데 도대체?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의 터전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땅, 그죠? 우리 민족의 터전인 이 한반도는 아주 먼 옛날에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지각 변동이 활발할 때에도 침범하지 못했던 아주 신성한 공간이라고요. 그죠? 우리 민족의 터전은 신성한 곳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는 빛과 어둠, 광음이라고 하는 빛과 어둠이 그리고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 시각적 표현이죠. 그리고 계절이 피었다 졌다. 계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었다 졌다 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구체적인 대상에 비유해 준 거죠. 일단은 비유법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당연히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 두 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자, 빛, 어둠, 낮, 밤, 그리고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그만큼 흘렀고 결국 이 광야 위에 큰 강물 역사가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1년부터 3년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아주 먼 옛날에 광야가 생겨났고요. 그 광야는 아주 신성한 곳이고요. 그 광야에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광야 위에 생겨난 우리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신성한 역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단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눈, 세모 내리고 있답니다. 여기 눈 내리고 있는 상황, 눈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인 거죠. 괜찮죠? 자, 이러한 땅에 지금은 눈이 내려요.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제강점기이기만 하느냐? 하지만 매화향기도 아득하대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매화향기. 매화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 5가지는 무조건 지조, 절개, 충성심 또는 애국심
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처음 이 작품 설명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 작품과 화자의 태도가 동일한 작품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 유형 굉장히 출제 비중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를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시를 찾을 때 다짜고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는 뭘까 저 시는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어들부터 찾으세요. 해당 시어가 들어가 있다면 일단 80% 조금 더 써서 90% 이상은 통하는 작품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시어가 등장하면 태도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어쨌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지만 이 땅에는 충성심도 아득하다고요. 충성심도 충분히 있어요. 애국심도 넘쳐나요. 지조절개가 넘쳐나니까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아까 얘기했던 명령형 어미 사용했죠? 내가 이곳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가난한 노래의 씨라고 하는 거는 저항정신이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저항정신의 뿌리, 정신의 뿌리, 근본이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당연히 이 씨를 뿌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의지적이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말도 덧붙일 수 있어요.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저항정신에 씨를 뿌리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여기 매화향기라고 하는 거 후각적 심상 가능합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화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됐죠? 자,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태도 그리고 자기 희생의 태도가 드러났고요. 자, 이렇게 씨를 뿌리고 먼 뒤에 미래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초인은 화자 자신 아니에요. 아니고 미래의 조국을 이끌 지도자 내지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선구자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뛰어난 능력이라고 해서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키워드는 조국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선구자. 후에 이러한 인물이 나타난다면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거기엔 계속해서 저항정신이 피어나고 있었겠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할 거래요. 어떤 것을? 광복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광복을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괜찮죠? 여기에 뭐 영웅이라고 하는 민족적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후대에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광복을 혹은 노래를 이 되겠죠. 노래를 근데 이건 당연히 광복에 대한 노래가 되겠죠. 이것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또 한 번의 명령의 어미 썼죠. 이것도 역시나 의지적인 태도와 자기 희생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작품 총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 아주 먼 옛날에 신성하고도 굉장히 오래된 땅 위에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이에요. 그치만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나는 이곳에 매화향기라고 하는 지조와 절개, 저항 정신을 뿌릴 거예요. 그리고 훗날 조국을 이끌 지도자나 영웅, 선구자가 나타난다면 내가 뿌린 이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광복을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저항에 대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 정신, 의지,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하는 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저항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들, 이거는 물론 배경은 일제강점기가 될 수도 있고요. 군사 독재가 될 수도 있고요. 조선시대의 왕권, 왕위 찬탈, 왕위를 뺏긴 우리의 역사가 있었죠. 뭐 세조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왕위를 빼앗았을 때 나는 두임금을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선비들의 정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작품들 반드시 함께 묶어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야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